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넘었습니다. 기존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는데 요양병원과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시도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사체가 여수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2달 사이 16구가 발견돼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일부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지필고사의 문제 출제와 채점이 잘못돼 전남도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남은 지난 19일 2,060명, 20일은 2,0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기존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고 목포와 순천은 요양병원, 여수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PCR 검사 비용이 한 차례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PCR 검사비를 내야 했지만 21일부터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환자와 동행할 수 없는 보호자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나 이 미각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미각 후각, 특히나 미각 후각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달 걸렸나?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처음에 확진된 이후 치료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SNS를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후기 글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냥 감기다.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감기, 경증이다 보니 다들 덜 조심하는 것 같다. 증상은 정말 경미하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두 강한 전파력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진 환자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는 차라리 코로나19에 한번 걸리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의료진들은 오미크론 변이,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병증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이외의 침범의 가능성은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낮은지 그리고 또 일부 또 심혈관계 질환 침범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좀 최소한 안 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종지부를 찍고 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등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8일 기준 전남에서는 모두 1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와 나주에서 각각 1명씩 시장 후보로 등록했고 도의원은 영광군에서 1명, 시의원은 순천 4명, 나주 3명, 목포 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한 후보들은 모두 야당과 무소속이었는데 민주당 후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명함을 돌리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표현 확대를 위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기부 매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는 초기부터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예전 이맘때면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겠지만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출마자는 공천 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지자들은 자신을 알리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출판 기념회를 열거나 SNS 메시지로 출마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은 대선 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유권자를 만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앞으로 100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달 20일부터 군수 등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지방선거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네,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상괭이 사체 여러 마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6마리나 됩니다. 해가 갈수록 그 수도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해안가에 돌고래 사체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토종 돌고래 상괭이로 길이는 1m 남짓합니다. 비슷한 시기 여수의 또 다른 해안가에서도 죽은 상괭이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 조사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지자체에 인계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던 곳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2달 동안 16구의 상괭이 사체가 확인됐습니다. 상괭이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 해양구조대는 돌고래들이 대부분 그물에 걸려 질식사한 뒤 파도에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설치해놓은 그 그물에서 많이 걸려서 익사하는 사고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폐사된 해양보호생물 전체 5,252건 가운데 가장 많이 폐사된 생물에는 상괭이가 꼽혔고 폐사 유형에는 혼액이 6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안 바다에 워낙 많은 양의 그물이 놓여 있다 보니 상괭이와 같은 돌고래들이 자주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멸종 위기에 놓인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구와 어망 사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어구라든가 어업 노력이 줄어들거나 우리도 지속적인 그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그리고 해양 생물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노력이 양쪽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 고래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연근에 서식하는 상괭이 개체수가 2005년 3만 6천 마리에서 불과 6년 만에 64%가량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과 여수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지필고사의 문제 출제와 채점이 잘못돼 전라남도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순천의 A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의 일부 문항을 서술형으로 출제해야 하지만 단답형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수의 B고등학교의 경우 문항 채점 기준표와 다르게 학생 답안지 채점이 이루어져 지필평가 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순천 웃장을 찾아 첫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유세 연설을 통해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반대한다며 에너지 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와 관련해서는 주민 피해 보상액 48%는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물관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가업입니다. 고흥군이 조부모나 부모의 뒤를 이어 가업을 이어갈 청년 지원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농업이나 축산, 소상공업 분야에서 가업을 승계받을 청년에게 시설물 보수나 경영 홍보에 필요한 비용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복 먹으러 갈래입니다. 완도군이 최근 가수 영탁 씨를 전복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완도군은 전복 먹으러 갈래라는 노래를 통해 지역 전복 소비 확대와 함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광양경찰서는 19일 0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가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A씨를 저지하던 남성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아침 7시 반쯤 무안 삼양읍에 있는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축사 20제곱미터와 돼지 23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열기구 때문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북한부두의 폐유를 무단으로 방치한 선주를 적발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1톤 상당을 200리터 드럼통 5개에 나눠 담아 북한부두에 3개월 이상 방치한 선주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 선주를 상대로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무단 방치된 폐유 등이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경찰 공무원 4개 분야 20명과 일반직 공무원 6개 분야 15명 등 모두 3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응시 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발표됩니다. 전남의 2월 전통주로 광양 대나무술이 선정됐습니다. 백운산의 물과 대나무로 빚은 대나무술은 저온 발효 공법을 사용해 맛과 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나무 잎은 동의보감의 뇌졸중과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으며 한방에서는 염증 치료에 사용됐습니다. 전남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립전시관이 조성됩니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전시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강진 다산박물관과 영암 도계박물관 등 5곳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관을 조성합니다. 전남도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도민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시가 국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 200톤을 처리합니다. 순천시는 폐도와 하천 등에 방치된 폐콘크리트와 건축자재 200톤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리 작업 도중 방치된 생활 폐기물을 찾아내고 불법 투기자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50명으로 확대해 지역 70여 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는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교사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세마기 등을 1:1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